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인 이모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 저는 가위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둘째 이모에게 사람들이 겪는 가위가 진짜 맞는지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위 눌렸다 귀신을 봤다 하는 대부분이 꿈을 꾸는 걸 가위 눌린 걸로 착각한다고 해요. 인터넷과 이야기 등으로 전해져 오는 귀신의 모습. 둘째 이모가 그래도 가끔은 가위 눌린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들어본 귀신 형상, 신체 여러 군데가 터진 형상 등등 너무 끔찍할 정도라고 해요. 이모는 저에게 절대로 가위에 눌리고 싶다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저냥 살고 귀신에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하네요. 흔히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근처에 온다 하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요. 솔직히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장난기가 많은 애들은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놀래킨다고 해요. 그리고 분신사바나 혼숨 등 이게 어중간하게 귀신 소환하는 의식 같은 거라는데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그걸 할 만한 깡은 없어요. 보통 다들 제사 지내시잖아요. 저희 가족 친척들도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자 지금쯤 오셨겠다 절 드리자 하고 절을 드리고 나면 이제 식사하시게 비켜드리자 하잖아요. 저희 가족은 둘째 이모가 오셨다. 왜 이제 왔어? 맨날 늦어. 음식 식었잖아. 이러시는데 진짜 이게 공포입니다. 그리고 절을 드리고 나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이모를 통해서 말이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사람 조심하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군입대 하기 전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고생할 거니까 운동하라고 했죠. 그게 군대일 줄은.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GOP. 우선 내가 근무했던 곳을 소개부터 할게. 경기도 연천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했고 철책 바로 뒤에서 임무 수행하는 포를 만지는 단계였어. 우리도 GOP를 타고 페바에서 훈련하다가 다시 GOP 타고 여러 개 소대가 돌아가면서 GOP를 탔거든. 어쨌든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겁도 없는 편인 내가 소름 돋아서 얹어서 화장실 가기도 거북했던 경험을 말해줄게. GOP에 올라가면 포진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서는데 산속에 포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대기하는 근무 형식인데 거기서도 기괴한 경험을 몇 번 했어. 페바에서 당직병 근무 설 때 소름이 돋은 경험이야. 당직병이 뭔지는 다들 알지? 밤에 간부들 집 가면 중간부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주간, 야간 나뉘어서 근무를 섰었어. 보통 다른 부대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지만 우리는 격오지 부대였거든. 그래서 주간 1명, 야간 1명에서 몇 주에서 한두 달까지 고정으로 근무를 섰지. 솔직히 편했어. 사실 격오지고 독립중대라서 시설이 개똥이었어. 그래서 더 으스스했지. 아무튼 당직병 근무를 서는데 난 나름 에이스였고 짬도 잘 먹어서 근무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TV를 보는 일은 없었어. 근무 교대하고 탄이랑 총기 수불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저것 만들고 내일 계획서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지. 당직병 책상 옆에는 CCTV병이라고 상황 대기하고 CCTV로 외곽 근무자들 확인해주는 애들이 있어. 얘네도 불침범 마냥 돌아가면서 서는데 그 일이 있던 날은 내 아들 군번애가 근무를 서고 있어. 바로 옆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서니까 둘이 초콜릿도 까먹고 커피도 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 그러다가 얘가 근무 시간이 끝나갈 때쯤 지 근무 끝나고 담배 한 대 피자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근무교대 다녀온 애들 총이랑 탄 확인하고 애들이 들어가는 거 보니 후번 근무자가 왔어. 이제 담배 피러 가자 했더니 아들 군번애가 똥이 급하다고 얼른 싸고 담배 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옆에 후번 근무자로 온 일병이랑 놈을 나누고 있었지. 근데 5분이 지나도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새끼 하고 얘를 찾으러 나왔지. 행정반을 나와서 복도로 나오니까 불침번 2명이 어슬렁거리고 있길래 불러서 내 아들 군번 봤냐고 물으면서 화장실로 향했어. 당연히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 아니, 얘가 화장실 갔다가 나한테 온댔거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어. 불침번이랑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 화장실 문은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문을 열면 왼쪽에는 소변기가 일자로 있고 오른쪽에는 대변 칸문이 일렬로 서 있지.
아니, 생활관을 왜 가? 담배 피자고 했다니까. 하면서 문을 열었지. 근데 웬걸 오른쪽 일렬로 대변 칸문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두 번째 칸문만 닫혀 있고 다 활짝 열려 있더라고.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렸지. 그때 불침번에는 내 뒤에서 화장실 문에 몸을 끼워놓고 문을 잡고 있었어. 그니까 내가 들어온 이후로 문이 한 번도 닫히지 않았던 거지. 똑똑 두 번 노크를 했어. 나는 남의 배변 중에 해방을 놓을 인성이 아니거든. 노크를 하고 1초에서 2초 사이에 바로 안에서 똑똑 답시를 보내더라고. 그래서 바로 뒤로 돌아서 불침번한테 갈굼을 시전했지. 야, 여기 있잖아. 근무를 어떻게 서는 거냐라고 시작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둘이 같이 화장실 문을 빠져나가서 문을 닫았어. 근데 문을 닫고 말을 마치고 고개를 돌렸는데 얘가 저 옆에 생활관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걸어온 거야. 뭐지? 너 왜 거기 있냐 했더니 장구를 해제하고 왔습니다. 담배 피러 가십니까? 제가 콜라도 꺼내왔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내 위치는 화장실 문 바로 2보 정도 앞이었고 이때는 화가 났지. 불침번이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잖아. 아들 군번이 생활관에서 나오니까 불침번 사수도 얼굴이 굳더라고. 나도 화를 누르면서 뒤로 돌아서 화장실 문을 열었지. 근데 화장실 대변 기칸이 전부 열려 있는 거야. 여기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뭐지? 싶은 거지. 불침번이 당황해서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서 칸막이 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뒷목 쪽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화장실 문 앞에서는 내가 계속 서 있었고 창문으로 나가거나 그런 개소리는 군대 가본 사람이면 다 말도 안 되는 걸 알 거야. 너무 무서워서 얼른 나가서 말했지. 너 똥 싼다며? 방금 누구 있었는데 아무도 없다.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똥을 싸러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 둘째 칸 문은 닫혀 있었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자기가 나올 때까지 문은 닫혀 있는데 인기척은 전혀 없더라는 거지.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너무 돋아서 무서웠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지. 불침번 2명 다 불러서 확인을 했지. 화장실 간 사람이 있냐 없냐. 근데 본인들이 중앙에서 돌아다니면서 근무 제대로 섰고 나온 사람은 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조끼랑 칸띠 벗으러 생활관에 갔고 그 후에 내가 나와서 갈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한 거지. 그리고 문을 닫고 다시 열었는데 똥칸문이 열려있고 화장실은 비어있던 거야. 진짜 난 귀신을 믿지도 않았고 야간에 그 시설도 안 좋고 산속에 있는 부대 내부를 순찰할 때도 안 무서웠는데 내가 직접 겪으니까 어이가 없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틀 동안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전우조를 데리고 다녔지. 그 낡은 건물에 화장실도 낡고 문은 또 나무로 되어 있어서 끼익끼익 소리도 나. 하나 더 말해볼게. 이건 포진에서 겪은 일이야. 총 4개의 포진이 있었는데 1포부터 4포까지 4개가 원형으로 위치해 있고 산속에 있었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GOP 철책이었지. 해가 틀려 근무였어. 4시에서 6시 근무였던 걸로 기억해. 문제는 3포였어. 산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고 거기가 뭔가 더 어둡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위치였어. 근무를 서면서 4시간 포를 확인하러 포진 4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른 포들 들렸다가 3포를 올라갔지. 구사수는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별 생각 없이 포진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아우성치는 소리. 말로 설명하기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비명인데 야학이 아니고 뭔가 차분한데 시끄러운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너무 놀라서 뒤로 돌아서 부사수를 쳐다봤는데 얘도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얼른 뛰어서 둘보러 다시 내려가서 행적만에 보고했더니 개소리 하지 말라더라고. 그리고 금방 해가 떴고 해가 뜰 때까지 부사수랑 나는 진짜 무슨 소릴까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 아직도 그 소리는 생생해. 비명 아닌 비명인데 진짜 수백 명이 동시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 같은 거였거든. 짐승 소리는 절대 아닌 그 소리는 무엇일까? 그 포진에 무덤도 있는데 비석에는 총알 자국이 막 박혀 있어. 거기서 전쟁 때 고지 탈환하려고 혈투를 벌였던 곳이래.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일도 많고 기계오 작동도 엄청 잦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강아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정말 철없이 동네 애들이란 애들은 다 몰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때 가장 친한 1살 어린 동생과 오락실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오락실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몰래 다니곤 했죠. 그러니 돈도 구할 곳이 없고. 근데 어느 날 노란 황구 한 마리가 갈피를 못 잡고 돌아다니길래 1살 어린 동생과 강아지와 놀아줬죠. 놀아주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의 집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둘이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근데 어느 허름한 골목 파란 대문 앞에 70대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황구가 할머니에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주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가서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희가 이 강아지랑 놀아주다가 주인 찾아주러 돌아다녔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대뜸 말트시게 아이고 고맙다. 근데 너는 명왕님이 지켜주셔서 걱정은 없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부모님께 집에 와 말씀드리니 그 할머니 집에 다시는 가지 말라 하셨죠. 그러시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며 앞으로도 황구가 보이면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죠. 앞으로 이 강아지만 데려다주면 오락실에 다닐 수 있겠다. 라고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황구가 동네에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나 찾아보고 황구가 보이면 껴안고 신이나 할머니께 데려다 줬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신 가지 말라고 하셨던 얘기는 무시한 채로.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집이 다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날 황구를 찾아다니는데 할머니 집 골목 근처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몰골. 그래서 껴안지는 못하고 황구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다 허물어진 집. 대문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돈을 주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는 사탕을 줬을까요? 그게 또한 일주일 정도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엄청나게 혼이 났고 그 집에 가지 않았죠. 그러다 몰래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구를 데려다주고 어머니에게 메타작을 맞은 지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황구로 보이는 형체가 거의 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자식들이 와서 집을 허물었다고. 그럼 저에게 사탕을 주신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황구는 그리고 그 사탕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제 방 서랍의 휴지에 쌓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버리고 싶지 않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